네, 70여 년 전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그 어떤 일보다도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연구의 산실인 이곳 국방과학연구소의 백홍열 소장을 모시고 나라 지키는 과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몇 년 만에 뵀는데 여전히 3년 좀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곳 국방과학연구소를 저희가 찾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 연구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묵묵히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예.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네. 법에 의하면은 저희 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쓰는 대부분의 주력 무기, 첨단 무기들을 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화포등 기본 병기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는 장갑차, 그 다음에 전차, 지금 이제 최첨단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차세대 이 신무기 개발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나라 지키는 연구소,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연구소, 그게 저희 연구소 임무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 개발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예.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게 몇 년도입니까? 저희가 197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3살, 예, 43살이고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한 후에 우리 같은 우리 기반 산업도 같이 이렇게 커가는데 서로 이렇게 동반자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또 과학기술 발전, 국방기술 발전이 저는 같이 이렇게 물려서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방과학기술은 사실은 이게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혼자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업체하고 같이 생산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기업 같이 한 거고요. 또 국방기술은 당연히 종합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국방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는 산업기술 역량 또 민간의 기술 역량을 다 모아서 그걸 이제 실제로 무기체계를 만들고 군이 전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이 국방과학 기술이 우리 실용과학이라든가 생활과학 기술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GP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체계가. 그런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 이제 개발한 주요 무기체가 있지만은 주요 무기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K9 자주포. 예, 수출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2 전차. 세계 최고의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전체 기술은 저희가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수출료만 저희가 3억 불 했고요. 로열티로만 제가 1억 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차에 개발되는 개발 비용을 다 뽑고도 남은 셈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거는 이제 KT-1 훈련기를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미사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함대함.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뭐 화포 이런 거 수출할 때는 그 해외 수출액이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억 불 미만이었는데 지금 작년 뭐 해서 지금 24억 불 수출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그래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최첨단 무기를 이제 수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무기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자랑하는 이제 무기 체계가 최근 저희가 개발한 거가 천궁이라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천궁이요. 하늘의 화살입니다. 뭐 그런 셈인데 이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비행기를 맞추는 그런 무기고요. 그 천궁은 작년에 그 국가연구개발 백선에서 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궁 같은 그 기술을 이렇게 실제 무기가 되려면 대략 연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통상 예를 들어서 유도무기 개발 하나 개발하는데 그 체계 개발 들어가서 자체만 통상 작아도 5년이 걸립니다. 5년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설계하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 부품들 다 사서 조립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체 시험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 2년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하는 거는 다른 연구소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는 기술 개발하면은 그냥 기술 개발하고 기술 개발됐다면 끝나지 않습니까? 뭐 민간에 뭐 하고 아니면 뭐 기술 논문 쓰고 끝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면은 그걸 군이 가져다가 시험을 합니다. 군이 우리가 개발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무기든 개발이 우리가 이제 성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험이 끝나면 그걸 이제 군에 줍니다. 그럼 군이 뭐 2년 동안 각종 상황에서 운영 시험 또 뭐 기술 시험 우리가 하지만은 운영 시험을 하고요. 그 운영 시험도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굉장히 추울 때, 뭐 굉장히 더울 때, 뭐 극한 상황에서 다 성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 평가 기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계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기술 개발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지면은 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준비를 해야지 이제 군이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장 결과물만 보면은 굉장히 대견스럽고 쉽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의 피땀이 어린 가운데서 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제품이 나오는 거네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국방 개발 또 우리가 국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이 참여해 줘야 됩니다. 네, 민간이 참여해 줘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제 민간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걸 국방 쪽에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왜 안 되죠? 네, 왜 안 되냐면은 국방 쪽에 쓰려고 그러면은 그게 쓸 수 있게끔 잘 준비돼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술 개발해서 기술 됐다는 거 가지고는 군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앞으로 민간 쪽에서 기술들이 국방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 중간자 역할, 그런 어떤 가이드 역할을 저희 연구소가 이제 좀 하려고 생각을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민군 기술 협력 이런 행사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 좀 강화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국방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민간도 참여하고 또 국방 기술이 또 민간에 또 이전되고 그걸 통해서 또 경제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무기 체계가 단순히 소총이라든가 이 화약 무기 위주였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첨단 정보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도 연구의 패러다임을 맞춰가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좀 좋은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미래 전장의 양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전쟁이 어떻게 바뀌게 돼 있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미래전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기술전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꾸게 있냐면은 옛날에는 사실은 2차원 전쟁이었죠. 땅, 아니면 바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걸리면서 3차원 전쟁, 공중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현대전은 이제 5차원 전쟁입니다. 이제 우주까지 지금 전쟁이 이제 가고 있고요. 또 사이버전, 그러니까 우주 사이버전까지 해서 5차원 전쟁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100년 후라는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은 우주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영역이 3차원에서 5차원으로 변한다는 거. 그 준비를 안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에서 보던 그런 전쟁, 미래전 양상이 이제 우리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처럼 이렇게 첨단 미래에 대한 그 국방과학연구의 그 존재 가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각 군을 지원하고 군이 우리가 만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 지원한 걸 가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건데 옛날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이 국방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앞으로 우리 국방에서 아마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이 국방과학 기술이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평가한 건 아니고요. 외부 기관에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기술 수준 평가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를 10위권으로. 그래서 이제 스웨덴하고 우리나라가 10위권, 똑같이 10위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중국, 이태리가 8위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스라엘이 6위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만족 못 하겠습니다. 10위권에 있는 거는. 왜냐면 저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실 작은 나라거든요. 국력이나 또 한국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연구소를 이제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기본 이제 방침인데 저는 우선 가까운 목표로 우리가 10위권이지만은 빨리빨리 따라잡아서 적어도 하여튼 이스라엘, 세계 6, 7위권은 우선 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의 확충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지난 5월이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또 격려 말씀도 하시고 실패에 실망하지 말고 그조차도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라. 그런 멘트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창조 국방 미래의 중심 역할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에 사실 우리 연구소를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연구소원들이 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보통 이제 VIP 오시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뭘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들 아무 건의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오신 것만으로 됐다는 거죠. 왜냐면 자부심, 그 자체로만 한 거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방명록에 이렇게 쓰시는 걸 저희가 화면에서 봤거든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쓰신 거는 우리 연구소가
그 창조 국방의 예. 그 좀 중심이 되라는 그런 그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의미시겠죠? 세웠고 예. 사실은 이제 그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이제 그 이제 짐을 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통 뭐 창조 국방하면 잘 그 예.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창조 국방이 그 뭔지. 근데 그 저희 용서는 분명합니다. 그 창조 국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미래 전쟁은 과학과 네. 기술의 전쟁이거든요. 예. 지금 외부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은 지금 핵 또 뭐 유도 뭐 탄도탄 그래가지고 이제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비대칭 전력이 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 중국 지금 군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그 이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기가 지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한된 예산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자주국방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과학과 기술로 예. 국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창조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국방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 좀 창조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남 따라가는 기술이 아니라 남이 안 하는 기술.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 과학기술에 기여하고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창조적인 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 가지고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만들어서 그 무기를 가지면은 우리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런 신무기, 신기술을 개발하면은 이건 반드시 경제에 기여가 됩니다.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창조국방의 기본적인 틀이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네. 뭐 그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 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 걸 보니까 뭐 반드시 그 원하시는 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20년간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유도무기 체제 개발을 주도하시다가 또 중간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또 가셔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연구 활동하셨거든요. 그 경험이 우리 이 국방과학연구소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연구소에 계속 있었으면은 사실은 우리 연구소를 안에서밖에 못 봤을 겁니다. 그러시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연구소의 시각을 제가 알거든요. 밖에서 봐서 우리 연구소를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틀리든 맞든 바깥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시각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또 바깥에 있는 시각을 보고 그걸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소장이 될 수 있었고 여기 있었으면은 아마 뭐 제가 그런 기회를 못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숲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나무들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이면 그 숲 전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또 뭐 창조국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세운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정책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소가 창조국방을 하고 우리 연구소가 제2의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하던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추진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렇죠. 우리 연구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 예, 우리 연구소가 옛날에 저희가 뭐 2,800명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줄어서 지금 2,5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준 연구소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 경제 발전인데 늘어나는 게 반면에 일은 지금 뭐 3배, 4배 뭐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용을 개방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민간의 시각, 민간이 어렵다 그러면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 네, 열린 마음으로.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미래 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적 창조적인 연구를 해야지 그냥 남 따라가는 연구, 뭐 추격적 연구,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도형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고 또 돌아왔을 때 우리 연구원들하고 제 부탁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어떻게 발전시키실까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것은 내가 꼭 이뤄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오면서 취임사에서 딱 하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연구소가 이제는 제2의 도약을 할 때다. 네. 이제 지난 40년 우리가 잘해왔는데 이거대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제2의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창조적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꼭 해놓고 한 그런 일이 있으면 뭐냐면은 우리 연구소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율성.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거는 제가 우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자율성입니다. 나는 우리 연구소를 믿거든요. 연구원들 믿습니다. 믿고 맡기면은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믿고 맡겨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은 또 정부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좀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인재입니다. 네. 좋은 인재. 좋은 인재를 많이 오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연구소 처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연구소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우나 또 우리 연구소원들이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창조적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오시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우리 연구소 발전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찔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찔 수 있는 받침을 만들어주는 거죠. 받침은 우리가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뛰는 거는 제2의 도약을 뛰는 건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남이 깨고 나서는 이 후라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보고 날아가자 하는 게 이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직접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국방과학연구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월 6일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된 지 43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땀 어린 열정으로 이 자주국방에 초석을 놓은 건데요.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 창조국방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